안녕하십니까. 활동이 2년 연장된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 그동안의 성과와 보험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활약상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그동안의 성폭력 사건을 분석해 성폭력 예방을 위한 10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제1회 금융증권범죄연구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종로구와 중구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해 26명을 적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 포커스 차경자입니다. IMF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보험범죄. 수법도 점차 대담해졌는데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설치된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의 활약상을 오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위치한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보험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은 물론 각 기관에서 파견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책반이 있고 나서 그 사건이 일괄되게 들어와서 관할지검에 이첩돼서 기소되는 것까지, 지금까지는 입건까지 이제 주로 관심 사항이었지만, 이제 검찰의 대책반이 꾸려짐으로 인해서 기소 단계까지 해서 재판 결과까지 할 수 있는 피드백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이제 일관된 시스템에 이제 초석을 놓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이들의 노력으로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이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2008년 2,500억 원에 머물렀던 보험범죄 적발 금액은 2009년 들어 3,300억 원으로 30%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적발 인원도 같은 기간 동안 4만 1,000명에서 5만 4,300명으로 32.3%나 증가했습니다. 민관의 여러 국외기관의 전문가들이 한 사무실에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 기법을 공유하고, 특히 문제가 있는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자료를 동시에 분석하는 이런 지금 대책반의 기본 역할 자체가 가장 큰 전문성이고 노하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2년간 기간을 활동을 하면서 상설화를 노력하다 보면 전문성과 노하우가 전 기관에 전파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으로부터 지방의 한 병원이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보험금을 타고 있다는 첩보를 이첩받은 합동대책반. 최초 제보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팀을 급파해 범행 현장을 급습. 624명의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건강보험급여 15억 원을 타낸 사실과 환자들이 10억 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그 병원의 그 허위 보험금 청구로 인해서 결국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자체도 악화시키고, 건강보험 그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건강보험료 자체의 인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속적이고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꾸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재해사망 보장보험에 가입한 후 투신 자살한 것처럼 꾸며 12억 원을 챙긴 부부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합동대책반은 혐의 분석과 직접 수사를 진행해 공소시효를 5개월 남겨두고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검거했을 때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아주 호화주택에서 보험금, 국민들이 낸 보험금을 자기네들이 편취해가지고 호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으로 보험 범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범죄로 인해 보험료 누수 규모가 커지면 가구별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보험사기 검찰국 등 검찰 소속 보험사기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범죄의 대처에 있어서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해층 박차를 가하겠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존에 1년씩 연장하던 것을 늘려서 2년간 활동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2년간 충분히 저희가 전문성을 쌓고 노하우를 축적해 가면서 유관기관이 네트워킹을 잘 구축해 간다면 명실상부한 전담 조직으로 아마 다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 만큼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운영이 보험범죄 근절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SPBS 오정석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2010년 한 해 동안 재판을 청구한 성폭력 사건 110건을 분석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는 10가지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서유리 기자입니다. 사람 많은 길로 다니려고 노력하고 그 택시를 타면 그 번호를 엄마한테 보내고 해요. 가벼운 휴대용 호신 들고 다녀요. 지금도.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여성들. 서울 서부지검은 작년 한 해 동안 성폭력 사건만 총 596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설립된 성폭력 범죄대응센터는 이중 법원에 청구한 110건의 사건에 대해 가해자 연령과 직업, 동종전과 여부,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의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아주 경각심을 일으키는 성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저희는 서부지검 관내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분석 결과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특정한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첫째, 성폭력은 늦봄에서 여름철, 특히 밤에 많이 발생합니다. 둘째, 성폭력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유흥업소보다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이 더 위험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경우는 66.3%. 그중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성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만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 믿음을 갖고 방만하게 행동을 하면 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무심코 건네받은 음료수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음료수나 술에 약물 등을 첨가해 피해자를 유인한 경우가 12.7%에 달합니다. 다섯째,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 범죄자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은 70%.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거주지 주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가해자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고 직업은 일용직이나 무직이 41.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인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띱니다. 첫째, 낮 시간이라고 방심해선 안 됩니다. 야간보다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아동에겐 아는 사람도 조심시켜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경우가 전체 아동 성폭력 사건 중 68.4%를 차지합니다. 다른 사람, 친한 사람이라도 내 신체에 좀 적절치 못한 접촉을 했을 때 바로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또 그런 사실이 있었을 때 바로바로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범행 장소는 가해자의 집이 47.3%를 차지했고 경비실, 운동장 등에서도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음식이나 선물을 준다고 낯선 사람을 따라가선 안 된다는 점을 아동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넷째,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엔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가 89.4%에 달하므로 인터넷상에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경계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성폭력 범죄, 개인과 사회 전체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PBS 서율입니다. 금융조세 관련 범죄 수사에는 최신 금융기법이나 복잡한 관련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증권 범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월 23일 서울중앙지검 6층 소회의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에서 개최한 제1회 금융증권범죄연구회에서는 법무연수원 김학석 부장검사가 자본시장법상의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일과의 이선본 부부장 검사가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배임죄 성립 여부 논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날 강의 교재는 연구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중앙지검의 집중 단속 결과 적발됐습니다. 이들 대부분 게임장은 바지 사장을 고용해 단속에 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사무엘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을 고비로 한동안 잠잠한 듯했던 사행성 게임장들이 최근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임장들은 주변 곳곳에 은밀하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대대적 단속을 펼쳐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오던 사행성 게임장 업주 이모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이 내세운 속칭 바지 사장 17명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특히 업주들은 동종전과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대부분 불구속으로 송치돼서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처벌받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속칭 바지 사장으로서 처벌만 받고 실업주들은 계속해서 처벌받지 않으면서 반복 영업한다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판단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구속된 이 씨 등은 인쇄산업의 쇠퇴로 빈 건물이 많아진 중구와 종로구 일대에 바다 이야기, 에이스 경마 등 불법 개조된 게임기를 설치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입니다. 게임장 실제 업주인 이들은 단속에 적발됐을 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 사장을 이용했습니다. 바지 사장은 주로 40, 50대의 신용 불량자들로 업주들은 일비 15만원, 단속 후 조사 횟수당 200~3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할 뿐 아니라 벌금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바지 사장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대납을 해주고 만약에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1,000만 내지 2,000만 원을 주고 석방된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도 하는 것으로. 또 이들은 영업 사실을 은폐하고 단속반이 왔을 때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해 게임장 입구에 강철로 만든 20cm 두께의 철문을 설치해두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단속반이 유압 장비를 이용해 강제로 문을 열려 해도 4~5시간이나 걸려 그 사이 비밀 통로를 통해 손님을 도주시키고 바지 사장이 대신 들어와 문을 열어주며 업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동안에 바로만 이제 마감됐기 때문에 철문을 해가지고 막아뒀는데 그렇게 하면은 119 구급대가 와서 장비로 열게 해야 되는데 그 장비 여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철문에다가 HBM을 박아두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이 게임장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 6억 7천만 원을 모두 환수했습니다. 사행성 게임의 주된 대상은 저소득 서민층으로 중독성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가정 파탄이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불법 게임장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PBS 박사무엘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청렴 업무 담당자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2011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대검과 일선청 청렴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향과 검찰의 청렴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검찰청이 해외 불법 자금 추적을 위해 세계은행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22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을 방문한 레너드 메카시 세계은행 부총재를 만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조율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다국적 부패 사건과 사기 범죄의 정보 공유, 수사 지원, 상호 인적 교류 등의 협력 방안이 담겨 있으며 앞으로 양 기관은 공조체제를 구축해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 범죄 자금 추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생활법률 정보를 사례 위주로 쉽게 풀어놓은 내용을 담은 애플리케이션 법아 알려줘를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지난 2005년 법무부가 초판 발행한 한국인의 법과 생활이라는 책자의 2010년 개정판을 압축해 놓은 것으로 법과 제도, 현명한 소비자, 혼인과 가족 등 7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폰 이용자는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폰 이용자는 안드로이드 마켓과 T스토어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찰 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